스마트폰 없는 삶은 불가능해 보이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좋아요 누르고 유튜브, 영화, 사진, 게임, 우린 폰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죠. 하지만 폰에 너무 빠져서 나쁜 면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거기엔 짧은 주의 집중, 형편없는 작업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죠. 하지만 제게 해결책이 있어요. 가끔 하루 종일 게을렀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몇 시간 동안 일한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을 때가 있죠. 급하게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일부러 미루거나 집중할 수가 없는 거 말이에요. 이게 익숙하게 들린다면 아마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탓일 거예요. 게다가 뇌와 도파민이라는 독특한 물질도 한 몫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관심을 그렇게 끄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도파민이에요. 이것은 행복감을 느낄 때마다 뇌에서 방출되죠. 도파민은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줘요. 가까운 친구를 만나거나 재밌는 책을 읽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때 매번 도파민이 작용해요. 과거와는 달리 우린 이제 항상 바로 이용 가능한 도파민의 원천인 폰을 갖게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기다리죠. 좋아요를 기다리면 약간의 만족감이 느껴지고 좋아요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지죠. 진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회화가 필요하고 소셜미디어는 이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더 많은 도파민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화적인 필요성도 충족시켜줘요. 이게 근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뇌가 스트레스보다는 만족을 경험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진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화통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쉽죠. 답할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할 시간도 있죠. 하지만 전화가 울리면 우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노력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죠. 일 때문에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지루하죠? 뇌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이거 진짜 재미없어. 폰 꺼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자. 여러분은 일을 끝내야 하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성적인 마음보다 순간의 만족을 원하는 여러분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하죠. 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몇 분 동안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죠. 뉴스피드를 스크롤하고 인터넷 밈과 친구들 사진을 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양의 쓸모없는 정보를 분석하면서 에너지의 일부를 소모하죠. 이제 폰을 확인했으니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분 전보다 일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보느라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애를 써서 일을 시작해봅니다. 그러면 뇌가 또 더 크게 말하죠. 지루해!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폰을 꺼내 다른 방에 놔둡니다. 이제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5분 동안 폰으로 몇 가지 행동을 하나요? 게시물 몇 개를 읽을 수 있고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고 음악 플레이어에 노래를 바꾸고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어요.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것들이 훨씬 더 쉽고 재밌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게다가 엄청 빨라서 여러분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죠. 폰은 여러분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원하게 하도록 훈련시켜 장시간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것을 원하기 전에 1분도 채 일을 못하게 되고 다시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잡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보다 한 가지 일에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고 해요. 폰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벌써 여러분은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고 아니면 확인하려고 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 이걸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리면 여러분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지나갈 거고 여러분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땡!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여러분은 주의를 더 분산시키기 위해 폰을 다시 보죠. 좀 생산적이고 싶으신가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일로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것 또한 고려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노력한다면
스마트폰에서와 같은 종류의 만족을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도파민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절대 폰을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마세요. 물론 몇 분 지나면 심심할 거예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쥐면 안 돼요. 대신 일을 시작하세요. 뇌가 평소 받아오던 도파민을 받지 못할 때 뇌는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거예요. 이제 뇌는 선택지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지루한 것보단 낫죠. 그리고 일을 마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때 폰을 잠시 확인해도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보상이죠. 그리고 폰을 치우고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곧 여러분의 뇌는 일을 좀 한 후에야 보상을 받는 것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로 일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개 훈련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보상을 위해 뭔가 구체적인 걸 해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일이 끝나면 핸드폰을 꺼내지 말고 책을 펴거나 외국어 몇 마디를 배워보세요. 물론 이것도 힘들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이 더 흥미로워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도 폰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특정 앱에서 알림을 끈 다음 원치 않은 게임 및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세요. 한 달에 걸쳐 천천히 하세요. 이걸 스마트폰 재활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 박사와 함께 치료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휴대폰 보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지면 산책을 가거나 인터넷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스마트폰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려면 1, 2일 정도 필요해요. 물론 소셜미디어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로 여러분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티스트인가요?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유명한 예술가에 대해 공부하고 배워보세요. 음악 작곡하시나요?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의 주요 배급사예요. 스마트폰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될 수 있지만 오직 자기 개발과 자기 기만의 경계가 어딘지 명확히 알 때만 그렇죠.